여러분, 만약 오늘 이 나라의 모든 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왕이 한 사람을 재상 자리에 앉힌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귀족도 아니고 이름난 장군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라면요. 고구려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을파소. 그리고 그를 발탁한 왕, 고국천왕. 오늘은 숨은 고수등용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을파소가 어떻게 고구려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 고구려가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한 편의 정치 드라마처럼 30분 동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흔히 강한 나라로 기억되죠. 하지만 어느 나라든 강함 뒤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고국천왕 시기 고구려가 왕비 친족 세력의 전횡과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왕후의 친척인 어비류와 좌가려가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이 어지러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더 강한 군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나라의 운영을 다시 세우는 일, 즉 사람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록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농부 출신 재상 이미지는 강렬하지만 실제 기록에서는 을파소의 출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을파소가 유리왕 때 대신이었던 을소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서암록곡 좌물촌이 언급되고 그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정리합니다. 즉 완전한 무명 농부라기보다 지방 기반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농사는 그가 중앙 정치에서 떨어져 지내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당시 권력의 중심은 분명히 기존 지배 세력이었고 그 중심 바깥에서 누군가가 재상으로 올라오는 건 그 자체로 큰 사건이라는 것. 자, 이제부터 본편입니다. 그를 추천한 사람 그리고 왕의 결단. 191년 고국천왕은 인재를 천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을파소의 첫 번째 캐릭터가 드러나죠. 안류는 을파소를 천거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을파소가 더 낫다고 말하며 스스로 한 발 물러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치가 혼탁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올라가야 한다를 먼저 말하거든요. 그런데 기록 속 안류는 적어도 이야기의 틀 안에서는 나라를 살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은 을파소를 불러 중회대부 같은 관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을파소는 사양합니다. 왜냐고요? 그 자리는 내 뜻을 펼치기엔 낫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을파소는 겸손한 은둔자라기보다 정치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왕은 다음 수를 둡니다. 좋다. 그럼 국상이다. 을파소가 국상이 되자 귀족들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야사적으로 보면 통쾌하죠. 기득권이 싫어하는 인물을 왕이 밀어붙인다. 사람 바꿔서 판을 뒤집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더 무겁습니다. 이건 단순히 을파소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고국천왕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진대법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봄, 여름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수확이 끝난 뒤인 10월에 갚게 하는 제도. 이 제도의 장면이 굉장히 서사적으로 남아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료로 본 한국사에는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 왜 우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무 가난해서 늘 품팔이를 해서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올해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도 없고 한 돼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운다. 왕은 옷과 음식을 주고 호라빛과 부고 안호인 병든 자 등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구휼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의 곡식을 백성에게 빌려주고 10월에 갚게 하는 것을 법으로 삼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강렬해서 왕이 백성을 직접 보고 만든 제도로 기억되곤 합니다. 여기서 사료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료로 본 한국사 해설은 이 기록 자체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진대법 시행에는 국상 을파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입니다. 즉 기록의 서사는 왕의 장면으로 남아있고 정치 운영의 실제 추진력에는 국상 을파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해석이 붙는 거죠. 여기까지를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고구려가 그 당시에 이미 국가가 백성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흔적입니다. 진대범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을파소가 상징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정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을파소가 왕권 중심의 정치 질서를 세우고 사회 안정에 기여했으며 교육제도 개편, 부정부패 방지, 인재 선발 활성화, 경제정책 개혁 등을 통해 정치를 바로잡았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저는 을파소를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창 끝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텨줘야 군대도 성도 왕도 존재하니까요. 을파소의 전승은 결국 국가 운영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질서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을파소는 산상황 때까지 국상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죽자 사람들이 모두 통곡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소스. 그가 정말 농부 출신이었는지 얼마나 은둔했고 정치의 디테일을 어디까지 주도했는지는 자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그리고 기록을 남긴 후대는 을파소라는 이름에 이런 이미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기득권이 흔드는 나라를 능력으로 바로잡은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렇게 묻는 왕의 목소리가 있죠. 어찌하여 우는가? 오늘은 고구려의 국상, 을파소 이야기를 야사처럼 흥미롭게 그러나 사료 기반으로 최대한 정리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살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고구려의 또 다른 전략 가형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사 속 야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